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4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한방 제대로 날렸습니다. 박영수의 최측근 양재식 소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영수의 친딸을 소환해서 50억 클럽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대장동 나아가서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의 딸을 소환했다. 그리고 박영수의 딸은 공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의 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박영수의 딸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박영수의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50억을 약속하면서 5억을 지급했고 박영수가 이 5억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김만배에게 다시 보내서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수의 딸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의 시세 차익인 8억 내지 9억,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등 약 25억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곽상도 아들이 받았다는, 곽병채가 받았다는 50억, 세금 빼고 25억과 금액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박영수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박영수의 딸이 박영수 대신 이익을 수령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 조국도 결국 조민을 기소한다고 하니까 그 꼬리를 내리는 모습들, 조원희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뭐 다 기소해버리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박영수를 기소하면서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리 검토를 마쳤다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박영수와 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영수의 최측근 양재식도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박영수에 대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박영수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딸뿐만이 아니라 양재식 전 특검보를 오늘 재소환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데요. 양재식에 대한 소환 조사는 6월 12일에 이어서 42일 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양재식을 상대로 박영수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 사이에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이 오간 경위, 2014년 박영수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이 유입된 경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와 양재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6월 30일 기각된 이후 박영수가 실제 수수한 돈의 성격과 그 경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그 200억을 약정했다에 강조를 했다면은 실제로 돈을 얼마 받았는지를 증명해내겠다는 거죠. 딸을 통해서 받은 돈들 25억 플러스 일찌감치 받은 5억, 거기에 그 변협선거에 들어갔던 3억, 뭐 이래저래 합치면은 한 30억 이상의 돈이 되니까 이것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앞서서 박영수가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제 박영수의 딸과 그리고 최측근 양재식에 대한 소환이 박영수 깜빵 보내기 위한 사실관계를 다지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양재식은 검사 시절부터 박영수와 인연을 맺었고 2016년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낸 최측근입니다. 검찰은 양재식이 박영수와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는데요. 자, 박영수 결국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들을 양재식 내지는 양재식의 측근을 통해서 얘기가 됐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조만간 결국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거라는 건데요. 구속을 가를 쟁점이라는 것은 결국 그 딸과도 관계가 있고 그 딸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를 했는데요. 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영수 측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공직자여야지 걸려버리는데 그 박영수 쪽에서 황당하게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영수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그 박영수 쪽에서는 공무원이 아니다,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나라에서 월급 받고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특검이 검찰의 권한을 싹 다 가지고 있는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라고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게 박영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신분에 대해 특검법상 공무원으로 유지가 돼서 청탁금지법상 대상이 된다면서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명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와 박영수의 딸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구속을 가르는 그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는데요. 박영수가 딸을 통해서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딸이 받은 금품이 박영수에게 전달됐거나 딸의 이익이 곧 박영수의 이익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국 같은 경우는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 노한중 부산 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곽상도 같은 경우는 50억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은 곽병채가 받은 성과급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겠죠. 자, 과연 이번에 청구되는 구속영장에서 그 영장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지목됩니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아버지와 딸을 남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우리 모두 이번에는 진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그냥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영수 깜빵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